경북대병원이 7국의 새 병원을 짓기 위해 중구 삼덕동 본원을 축소하려고 하자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반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의 내년 개통을 앞두고 3호선 주변 경관을 손보는 작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마다 신입생을 못 채워 비상입니다만 반대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다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폐업으로 1억 원이 넘는 임금을 못 받은 택시기사들이 10개월째 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회사를 인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북대병원이 7곡의 제3병원을 짓기로 해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새 병원을 짓는 대신에 중구 삼덕동 본원을 축소하려고 하자 반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삼덕동 병원을 줄이면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태호 기자입니다. 경북대병원은 이 병원인 7곡 경북대병원 옆에 3병원격인 임상실습동 700병상을 짓고 있습니다. 대신 삼덕동에 있는 원래 병원을 현재 950병상에서 3분의 1쯤인 340병상 규모로 줄이겠다고 정부와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본원 규모를 이렇게 줄이면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했던 기능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경대병원은 2병원, 3병원 운영으로 전체 규모는 커지지만 법적으로는 삼덕동과 7곡 병원이 별도 병원 취급을 받아 지금 같은 상급 종합병원으로의 역할이 어렵습니다. 그 숫자 자체, 절대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결국 경대병원이 몸집을 불리지만 내실로 보면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잃고 마는 셈입니다. 경북대병원 본원 축소 논란을 계기로 지역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를 어떻게 짤 것인지를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국내 기름값이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지역의 운전자들도 한시름 덜고 있는데요. 다행이긴 하지만 국제 유가 하락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만도 여전합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경의 한 주유소. 손님이 직접 기름을 넣고 계산까지 하는 셀프 주유소인데 대낮에도 손님이 넘쳐납니다. 이곳 휘발유는 리터당 1,517원, 도내에서 가장 낮고 전국에서도 세 번째로 저렴합니다. 싸니까 되게 좋죠. 가계적인 부담이 제일 안 되고 첫 번째로 차 타고 다니는데 부담이 덜 되는 거죠. 가격 인하 경쟁이 붙으면서 이 일대 주유소 4곳의 판매가가 모두 1,500원 초반대, 1,400원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국내 휘발유 값이 22주 연속 하락세,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리터당 500원 미만대인 국제유가 낙폭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1,200원 정도까지 떨어져야지 가정생활에 좀 많이 부담 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 기름값에서 국제유가의 비중은 30-40%, 나머지는 유류세와 정유사 마진이다 보니 가격 인하폭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또 마진 또 봐가면서 장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60%가 넘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유류세가 인하되지 않더라도 향후 2-3개월 안에 많게는 100원에서 200원까지 기름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1억 원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택시기사들이 10달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회사를 직접 인수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강택시는 20억 원 정도의 빚을 지고 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하다가 지난 2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50명이 넘던 택시기사는 11명으로 줄었고 체불임금은 1억 1,400만 원이나 됩니다. 1년 가까이 거리 농성 중인 노조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들이 회사를 인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내놓는 것은 전부 다 노동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번호판을 살려서 협동조합 형태든지 전자에 있었던 달구벌버스 형태로 자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의 운행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달구벌버스도 지난 2005년 국일 여객 부도 이후 30억 원의 임금 체불과 반년 동안의 농성 이후 대구시의 중재로 2006년 달구벌버스라는 이른바 자주관리 기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기사들이 1인당 800만 원의 회생 자금을 내 운행비를 마련하고 경영을 직접 맡아 지금은 빚도 대부분 갚았고 서비스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 8월부로 그 44억 원 부채를 안고 있었던 외부 부채를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고 1인당 그 상여금 유예했는 부분하고 초기 회생 자금하고 합쳐서 약 1,800만 원씩 내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택시가 달구벌버스와 다른 점은 금강택시 사업 면허는 이미 취소된 상황이어서 이 행정처분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협동조합 형태의 택시회사 운영 이 부분은 이 면허가 취소된 금강택시와 결부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분들이 다른 택시를 인수를 해서 협동조합 형태로 가고자 하면은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대구시가 달구벌버스 탄생 때처럼 적절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노동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상북도의 내년도 농축산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5.2% 증가합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가운데 농축산 분야 예산은 모두 6,725억 원으로 올해 예산 6,394억 원보다 331억 원 늘었습니다. FTA 체결에 따른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 등에 1,760억 원이 반영됐고 6차 산업 활성화와 농업 인재 양성, 수출 경쟁력 강화와 유통 가공 기반 확충에 783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의 내년 개통을 앞두고 3호선 주변 경관을 손보는 작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자치단체들이 도시 디자인 입히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초 개통을 앞두고 시운전이 한창인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수성구 범어동을 지나는 구간에서 창밖 아파트 외벽에 그려진 그림이 눈에 띕니다. 대구의 대표 인물 서상돈, 이상화, 이육사를 그린 것으로 3호선 승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겁니다. 대구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3호선 특성상 관광의 기능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대구시는 3호선 주변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서구 원대동의 한 아파트 외벽에는 행복한 가족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렸고 북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물 벽에는 농촌 풍경이 그려졌습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는 바로 참여는 힘이 드는데 자기 집을 청소한다든지 옥상을 정비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지금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높은 건물 외벽이 이렇게 단장된 데는 로봇으로 건물 외벽에 그림을 그리는 지역의 한 중소기업이 한 몫을 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구 중구에서는 공사장 안전 울타리가 캔버스로 변신했습니다. 중구청은 시공사에게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안전 울타리에 대구의 상징물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놓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 정진 및 범죄 예방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연원 예방도 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보기 흉한 시설물을 치우고 정비하는 데만 급급했던 도시 디자인 정책이 점차 적극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마다 신입생을 못 채워 비상인데 반대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직업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무조건 대학을 가기보다 일찌감치 적성을 찾아 취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밀가루 반죽도 하고 피자도 만드는 학생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2학년을 마친 뒤 3학년 과정을 산업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인문계
갔다가 이제 요리에 대한 이렇게 접었는데 나중에 돼가지고 직업반 이런 거 알게 돼가지고. 국영수 같은 입시 위주 과목이 아니라 직접 미용도 하고 바리스타 교육도 받는 실습 위주의 수업을 합니다. 1년 과정이 끝날 때면 자격증 취득자가 95%를 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요리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시설도 되게 좋고 하는 거에 있어서도 제가 되게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되게 좀 약간 수업의 몰입도나 집중도가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난 91년 4개 학과로 시작한 산업학교는 수요가 늘어 현재 7개 학과로 늘어났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산업학교 지원이 늘면서 지난해부터는 지역의 2개 전문대학에서 고등학생 직업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연간 700명에 이르는 일반계고 학생들이 취업과 진학 준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은 최근에 보면 한 40%에서 50% 정도 좀 되고 나머지는 주로 전문대학을 진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대학부터 가고 보자는 학력 인플레이션 시대에 일찌감치 직업 교육으로 방향을 든 학생들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시 서구 옛 가정법원 건물이 디자인 리뉴얼 센터로 변신합니다. 대구시는 오늘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상훈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 재활용을 통한 산업화 연구 중심 기관이 될 디자인 리뉴얼 센터 착공식을 옛 가정법원에서 열었습니다. 디자인 리뉴얼 센터는 섬유의 부산물인 폐 원단이나 자투리 원단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어서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자원도 재활용하는 곳으로 내년 8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건립한 수영장이 임금체불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올 들어 벌써 2번째인데 포항시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위해 마련된 시립 여성문화관 수영장. 이곳에서 올 들어 벌써 2번째 수영 수업이 멈췄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임금을 받지 못하자 수영 강사 등 19명이 항의성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예 어제 아래부터는 아예 선생들 안 나가 못한 사람들 못했어요. 이거를 못 받았어요. 강습을 못 받고 우리도 오늘부터는 우리도 강습 못 받았어요. 운영업체는 공공요금과 인건비 인상에도 요금을 올리지 못해 고질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장기적인 어떤 계속 이제 영업 손실이 계속 오다 보니까 그게 계속 누적된 부분이 상당히 컸습니다. 운영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회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포항시의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사 1명이 30여 명을 가르치는 등 정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수질에도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늘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시에서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 시의 책임이 아니다 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늘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자 포항시는 뒤늦게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시에서는 계약 해지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항시와 운영업체가 문제 해결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제주항공이 내년 2월 13일부터 대구와 중국 베이징을 오가는 정기 노선을 개설합니다. 대구국제공항에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밤 11시 20분에 출발해 현지 시각 새벽 1시에 도착하고 귀국 항공편은 현지 시각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새벽 2시 15분에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을 출발해 새벽 5시 10분에 대구공항에 도착합니다. 항공권 예매는 이달 18일부터 제주항공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로 할 수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불우한 이웃을 돕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대구시당이 오늘 사랑의 연탄 나눔 배달 봉사를 했습니다. 대구시 서구에서 펼쳐진 이번 연탄 나눔 봉사에는 이종진 대구시당 위원장 등 모두 70여 명의 당원이 참가해 연탄 4,000장을 저소득 계층에 나눠주면서 이웃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산시 서부일동 통장협의회 신재현 회장과 회원 일동 100만 원, NH농협은행 반월당 지점 박석도 지점장과 임직원 일동이 67만 390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의료원장 최경환 신부와 교직원 일동이 530만 원, 우리 배드민턴 클럽 회원 일동이 50만 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3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서대구 세무서가 오늘부터 대구시 달서구 본동 그린빌딩 내 임시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이번에 이전한 청사는 기존 서대구 세무서 자리에 청사를 신축할 동안 업무를 보는 임시청사로 지하철 1호선 성당못역에서 남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800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존 청사는 지난 2010년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D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청사를 허물고 새로 지은 뒤 오는 2017년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오늘 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에 이재동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또 제1부회장에는 이단 변호사를, 제2부회장에는 이원창 변호사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이재동 신임 변호사 회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대구 변호사회를 이끕니다. 자신의 생일을 맞아 용돈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낸 어린이가 있어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김천에 살고 있는 7살 현송 양은 최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저금통에 모은 20만 990원을 이웃돕기에 쓰기로 결심했는데 현양 부모가 성금 80만 원을 보태 100만 990원을 기탁했습니다. 현양의 부모인 현인 유경 씨는 5년 전에도 현양의 이름으로 100만 원을 공동모금회에 기부해 우리 아기 첫 기부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구미 경운대에서 김관용 지사를 비롯해 도내 기관장과 새마을 지도자 등 1,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4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열고 새마을 지도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늘 행사에서 내년에는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눈이 오겠습니다. 영주와 봉화, 경북 북동 산간에는 오늘 밤부터 3에서 1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돼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 등 다른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 또는 진눈깨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 맑겠고 아침 기온은 대구 2도 등 영하 3도에서 영상 2도의 분포로 춥겠고 바람도 매우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모레인 수요일에는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올 한 해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